자,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오늘 조금 빠지고 있네요. 182달러.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얘가 그냥 스윙, 뭐 주봉으로 보자. 스윙 정도로 보실 수 있어요. 스윙 요즘 200주선 근처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밑에 있는 게 200주선이고요. 위에 있는 게 50주선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는 크게 한번 스크린샷 써가지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뭐 다른 거 없이 테슬라는 어디서 매수해야 이득이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단 회장형은 어제 팔았대요. 자, 한번 보자. 얘가 계속 200주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주선. 뚫고 내려갈 때도, 이거 좀 과매도인데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게 한 120, 요 정도였어. 요 정도. 요때 말씀드린 것도, 이거 200달러 라운드 피규어는, 이건 힘들걸? 자, 밑에는 과매도라고 봤을 때, 결국 미국 시장의 기준은 201, 200주, 요겁니다. 결국 미국 시장의 기준은. 특히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 이게 약간의 버블 혹은 약간의 그 고점, 부근이었죠. 그러니까 200주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라인이거든요. 200주가 저 밑에 이게 200주란 말이에요. 이게 200주. 그리고 최근에 급등이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 코로나 때 급등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고 다 이 200주 여기 걸려있어. 여기 걸려있어.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 200주라고 하는 이 라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매수매도의 포인트이자 지금 200주에서 테슬라의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됐는데, 그럼 이거죠. 포워드 PER 기준 지금 몇 배? 30배 근처입니다. 여기가. 물론 자동차라는 기업은 PER이 10배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게 맞아요. 왜? 얘는 내구재 산업이고요. 성장성이 없지. 왜 없냐? 얘는 매년 1억대 시장이에요. 정해져 있어 이게. 연판매 9천만 대 1억대 시장이다. 안 팔릴 때는 7천만 대, 많이 팔리면 1억대 좀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매년 판매되는 게 뭐 14억대인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재이고 교체 수요만 존재한다. 세탁기가 교체 수요가 존재하고요. 냉장고가 교체 수요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얘가 성장성이 부족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들은 PER이 10배고요. 얘는 신규 플레이어죠. 증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전기차를 리딩하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더 프리미엄을 더 주는 겁니다. 여전히 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런 부분에서 포드 PER 30배인데 또 우리는 테슬라에 기대하는 게 있죠. AI를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자율주행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요런 곳에서 구독제라는 이런 서비스를 기대를 합니다.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30배 정도면은 충분히 보유 가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매도를 하시더라도 200주선 아래서는 매수가 좀 더 우세할 수 있고요. 200주선 위에서는 매도가 좀 더 우세할 수 있다. 다만 단기간에 200달러를 뚫고 올라갈 거냐? 요건 좀 어렵죠. 왜? 테슬라가 2019년 기준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 요때 기준에서는 지수 편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 고점에서는, 여기는 솔직히 버블이었잖아. 그러면 지수 편입 기준 전 혹은 지수 편입 전후로 요때 보시면은 200일선 라인, 요때 보시면 이때 200달러 근처였고요. 지금 이때 비교해가지고 성장을 했냐?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는 PER이 1000배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PER 1000배에서 지금 PER, 포드 PER 기준에서 30배로 왔다. 자, 그러면은 이게 2년 동안 성장한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성장한 것 자체가 거의 30배 성장한 거 아니야, 지금. 무엇 기준, EPS 기준으로. 그래서 앞으로도 3년 동안 30배를 성장을 하냐? 못하지. 왜? 이미 얘는 흑자 전환 이후에 빠르게 EPS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이후에는 성장세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장세가 이게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테슬라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가치 투자 영역이다. 스윙으로 보셔야 한다. 그 말씀 드린 지 거의 한 6개월 돼가네요. 그리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있는데 현재도 저는 여전히 뷰가 동일하다. 그리고는 얘가 변동성이 많이 컸어요. 급락 이후에 반등이 컸으니까. 그러고는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스윙폭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면서 우상향각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내구재 시장 혹은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얼마나 본인의 포지션 확대해 나가느냐. 얘들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에서 100만 대 초중반 130만 대 요 정도를 판매를 했고요. 올해 연말 기준의 목표는 200만 대입니다. 인도량 기준의 성장률은 거의 50%예요. 인도량 기준으로는. 근데 문제는 얘들이 뭐 합니까? 할인 판매하고 있죠. 시장 자체가, 내구재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할인 판매를 하면 EPS가 그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영업이익률이 얘가 뭐 26% 영업이익률, 30% 영업이익률 내던 애가 지금 지난 분기 기준으로 19%로 줄었다. 20%가 깨졌다. 요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얘가 결국에는 이익률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요거를 가져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성장 여력 혹은 추가적인 그 뭐 투자 여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익률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여전히 2배, 3배 됩니다. 20%라고 하더라도. 그리고는 전기차를 판매하면서는 거의 유일하게 얘가
전기차 판매 부문에서 흑자를 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추가로 보시면은 뭐 BYD 아니면 뭐 기아 정도? 그러니까 포드나 GM이나 아니면 폭스바겐 같은 거는 이익이 안 나, 전기차를 팔아봤자. 전기차만 두고 보면은 이익률 자체가 몇십 배가 납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그만큼 얘는 공정 효율화를 한 것이고 다른 업체들이 여전히 따라가야 할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생산 공정 자체가 이 테슬라는 어마어마한 혁신을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는 투자 포인트에 있어서 같이 투자하시고 대신에 200주선 언더에서 매수를 하고는 요만큼 올라서 파는 주식이냐 그러면은 요거는 아닐 거다. 좀 더 우리는 길게 보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200달러를 넘어간다. 혹은 뭐 여기 이평선 여기 위에 닿았다. 그러면은 비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거를 적어도 사이클 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아 이건 괜춘. 200주선에 샀는데 그럼 뭐 더 위로 봐야지. 얘는 뭐 앞으로 그죠 자동화 로봇이나 이런 것도 많이 팔 거거든요. 생산 공정에 대한 것도 팔 겁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대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여기를 포기한 곳도 많습니다. 포기해서 뭘 도입해? 엔비디아 걸 도입하고 나아가서는 테슬라 것도 도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테슬라의 방향성은 저는 이렇게 봐요. 주봉 기준으로 길게 보더라도 얘가 요런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이런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신에 어떤 게 반복이 될 것이냐 차트를 한번 그려보자. 또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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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딴딴 돈딴딴 요정도 요정도 좀 더 현실적으로 으짜 으짜 됐지. 요런 거 한번 만들어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요런 거 으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가끔씩 이런 감씩 나올 겁니다. 이런 거 가끔씩 이런 감씩 가끔씩 나오겠지. 요런 거. 됐다. 가끔씩 이런 감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짜짜짜 이런 거. 요러고는, 한 번 더, 이번에도 뭐 공장 증설, 짜짜짜짜 이렇게. 앞으로 테슬라는 이런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결국에는 얘들도 지금부터는 무엇이냐 증설을 하면서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게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뭐 200%씩 늘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100%로 줄어드는 거고요. 증설하는 게 이게 80kg에서 90kg, 100kg는 되겠지. 근데 이게 110kg, 120kg 되기 어렵거든. 근데 120kg가 130km 되기도 어렵습니다. 이 성장 속도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무엇? 올해 기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올해 기준으로 50%. 그리고는 200만 대에서 다음으로 300만 대가 되기까지는 1년이 아니라 뭐 2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점점 어떻게 보면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진짜 500만 대 성장까지 가면은 1000만 대 성장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30년 기준 2000만 대 생산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얼마? 20%를 20%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있던 어떤 자동차 업체도 2000만 대는 도달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폭스바겐도 토요타도 1000만 대, 1100만 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2000만 대를 혼자 산다라는 소리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다 밟아버리고 지 혼자 살아남겠다라고 표현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목표는 2000만 대인데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합니다. 머스크가 제시한 거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된다. 10년 뒤에 2000만 대 했으니까 얼마? 되더라도 2040년은 돼야 될 거다. 사이버트럭 낸다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올해 말에 사이버트럭 인도 시작한다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결국 증설이 속도가 늦어질 거고요. 기대보다 높으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거고 기대보다 낮으면은 주가가 별로 못 갈 거고 여기다가 신기술이 하나 투자가 되고 혁신이 하나가 추가가 될 때마다 주가가 레벨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있을 거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결국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 혹은 자동차 시황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좀 더 좋을 거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좋은 이유는 미국에서 그만큼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어디 전기차 시장에서 혹은 프리미엄 자동차 제네시스라는 그 브랜드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우리나라 국장에서 자동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의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결국 중요한 거는 뭘 보셔야 되냐? 전기차의 성장률, 그죠? 그리고는 무엇? 그 그룹사의 영업이익률 요 증가 추이를 지켜보셔야 그러니까 영업이익 자체의 증가 추이를 지켜보셔야 결국 주가의 방향성을 계산해 내실 수 있을 것이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요 정도로 잘라 놓을게요. 그리고는 지금 근데 이렇게 천천히 오른다고 했을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게 맞냐 아니면 적당한 매도점 잡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맞나요? 라고 하시는데 테슬라 기준으로는 지금은 차트상 여기 뭐 라인이 있습니다. 200달러 혹은 뭐 요 정도 차트 상 보이는 라인. 그리고 또 무엇? 요런 라인이죠. 요런 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 기준 수익률을 혹은 이렇게 장기 투자 기준 수익률을 크게 가져가시고 그리고는 저는 얘도 앞으로 빅테크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 고점 대비 10% 15% 빠졌을 때 매수 전 고점을 벗기면서 수급 꺾이면은 매도 또 여기서 10% 15% 빠지면은 매수 그러니까 전 고점 이렇게 꺾였을 때 매도
요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고 이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리고는 테슬라가 AI로 오를 확률은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AI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AI로. 오늘 미국장에서 구글, 마소, 엔비디아가 핵심이 돼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구글, 마소,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입니다. TSMC도 마찬가지. 애플과 아마존은 못 가요. 왜? 얘들은 AI로 돈 버는 걸 못 보여주고 있거든. 근데 구글도, 특히 마소는 오픈AI라고 돈을 벌고 있죠. 그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AMD도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해가지고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그랬고요. TSMC는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설계하면 지들이 만들어야 되잖아. 오늘은 AI가 시장을 이끌어. 그리고는 TSMC는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어떤 장비를 사야 돼? ASML 장비를 사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왜 아마존과 애플을 못 갈까? 테슬라 역시도 BYD가 하이브리드까지 합치면 22년 판매 1등이래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왜? BYD는 중국 내 판매를 제외하면은 수출 물량은 안 잡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중국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리스크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BYD는 자율주행도 지금 엔비디아 걸 사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BYD는 생산혁명을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혁명이에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을 테슬라 투자자 혹은 테슬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BYD도 마찬가지로 요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BYD랑 테슬라 그리고는 현대도 있습니다. 현기. 자, 문제는 여기서 제일 잘 나갈 혹은 제일 기대가 되는 친구는 결국엔 테슬라입니다.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엔 AI, 그죠? 그리고는 제조 공정 한 가지 더. 그 이외에 어나더 기술, 말 그대로 그 새로운 기술까지 다 놓고 보시면은 테슬라가 여기서 밀리는 건 딱 하나예요. 뭐 얘는 자율주행 되고요, 기술 있고요, AI 하고 있고요, 기술 존재합니다. 제조 공정의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아요.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이 큽니다. 근데 얘들은 전기차 말고 다른 기술에는 관심이 없어요. 얘는 다른 기술은 관심이 없습니다. BYD 자율주행이 없어요. AI도 물음표죠. 제조 공정 혁신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존재해요. 현대기아차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솔직히 AI 나는 X라고 하고 싶은데 물음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조공정의 혁신 여기 없어요. 새로운 기술 여기는 동그라미가 두 개지. 왜? 수소는 현기가 글로벌 1등이거든. 이 현대기아의 새로운 기술 부분은 그 다른 기업들, 그 어떤 기업들보다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 수소가 안 된다고 할 때 수소를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제조회사에 공정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BYD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사람 갈아 넣어서 하는 거고요. 사람 갈아 넣어서 하는 거거든. 근데 테슬라는 얘들은 공정 자체를 기가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최소로 쓰죠. 이 혁신 포인트가 결국에는 뭘를 만드냐? 영업이익률을 만들잖아. 테슬라가 만들어낸 영업이익률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비상을 울리고 있는 이유는 이 혁신이 제일 크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필요한 자동차 공정을 사람 없이 만들어버리잖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테슬라의 가장 큰 약점은 결국 얘는 뭐가 됐든 간에 전기차 중심이에요. 머스크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가 안 된다 혹은 전기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 특히 기존 자동차 공정, 자동차 회사 사람들 중에서 본인들이 전기차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본인들도 만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전기차 외에 다른 거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있냐? 없어요. BMW도 수소의 진심이고요, 현기도 수소의 진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과연 테슬라가 전기차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냐에 대해서는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테슬라가 얘기하는 연 1억대 시장에서 2천만 대를 본인들의 전기차로 만들겠다, 이것도 물음표고, 1억대 시장이 전기차로 다 전환될 거냐 치환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대기아차가 퓨얼셀 기술로 트럭을 만들어내고 트럭을 공급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1억대 시장에서 한 3, 4천만 대는 혹은 5천만 대 수준은 수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상용차가 됐든 아니면은 그냥 일부 차종이 됐든 간에 하이브리드가 됐든 아니면은 뭐 수소 하이브리드가 됐든, 그러니까 테슬라가 얘기하는 이 전기차의 핑크빛 미래 가정에 대해서도 물음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무조건 옳다 그것도 아니고요, 현기차가 무조건 옳다는 아니지. BYD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본인의 뷰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가 변화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정말 큰 산업이 펼쳐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배터리가 됐든 수소가 됐든, 그게 아니면은 뭐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됐든 아니면은 뭐 수소 자동차 부품주가 됐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풍력, 태양광, 친환경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
변혁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투자 기회거든. 그럼 이런 투자 기회에서 공부하시면 기회가 나와요. 분명히 기회가 있고 테슬라는 여전히 여기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투자하셔도 돼. 스윙 치셔도 돼. 테슬라의 한계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 그렇다고 테슬라가 2020년, 21년과 같은 무지성 상승은 어렵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내용 말씀드리고요.